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하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저는 마스크를 좀 빼고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선생님들께서 꼭 지켜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재해 사례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 그리고 개정된 법들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과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업 재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업장에서는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통해서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를 비교하면요, 사고 사망자 수가 27명, 3.2%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 사망자 수도 15명, 1.3%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질병 재해자 수는 5.3%나 증가했기 때문에 줄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재해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 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이러한 조사를 합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입사 근속 기간별이에요. 재해자 수가. 자, 이 표를 보면 6개월 미만의 입사 근속자 수가 사망사고나 재해자 수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6개월 미만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많이 일어날까? 자, 미숙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서툴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6개월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6개월 이상에서 5년 미만까지는 사실은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줄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보자, 이 순서 지켜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뒤쪽에 5년 이상으로 나오죠.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뭐 사고 나겠어,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신입사원 누군가가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5년 이상 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합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 현황 분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군을 나눕니다. 보시면 기타의 사업이 37.80%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업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조업, 건설업도 기존에 많았지만 기타의 사업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죠. 많은 일들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유형들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유형들이에요. 넘어짐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일을 하다가 내가 잠깐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전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괜찮겠지?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데 사실은 넘어지는 사고 사례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떨어지는 사고 사례. 떨어지는 사고 사례는 사실은 사망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장애를 입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떨어지는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끼이는 사례, 베이는 사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사례도 생깁니다. 부딪히는 건 물체에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체에 맞는 것은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현장만 속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그 우리 서랍장 같은 데에서 물건을 빼다가 물체에 맞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나는 사무직이니까 관계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을 또 했죠.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질환으로 인해서 다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 심혈관 질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질환 1위가 뇌졸중이고요. 그리고 돌연사 1위가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도 이 산업안전보건관리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망재해를 보면요. 사망재해는 사실은 이제 건설업종이 사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타워크레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락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던 사례가 얼마 전에 있어서 거기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을 다녀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1년에도 이제 수십 명씩 그렇게 사망하는 사고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들한테도 안전관리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지는 벽돌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은 노출 볼트가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매를 팔토시 같은 거 소매 여미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소매가 걸려서 사망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달비기에서 추락을 해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던 사례고요. 이 기계 안에 또 내부 수리자가 있었어요. 작업자가 있었는데 작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일해서 이제 기계를 돌려서 사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업무가 시작되면 이곳에 누가 배치돼 있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말려 들어가서 발이 껴가지고 말려 들어가서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물류센터나 이런 곳에 컨베이어 벨트에 물류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끼어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손 장갑이 끼어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 이런 사고도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전 난간이 일단 설치는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안전 잘 지켰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현장은 안전망을 씌워놔야 되고 안전 표지판을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같은 데는 겨울철에 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경유가 묻은 상태에서 전기난로를 쐬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 아침 8시 강의 현장이라서 식당에서 강의합니다. 강사님 그쪽으로 오세요. 식당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새벽에 2시에 식당에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여쭤봤더니 관리를 그동안에 안 했던 거죠. 오래된 이제 현장이었거든요. 이제 전선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눌려서 사망을 했던 사례. 기계를 다루는 현장들은 이렇게 끼거나 눌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니리프트를 탑승했어요. 올라가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재해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일부만 말씀드린 거, 현장 거. 사실 사무실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사무직인데 스트레칭 교육 좀 해주세요. 질환 예방 교육 좀 해주세요.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계속 한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우리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일한다. 혼자. 자, 어디가 아파질까요? 어디가 아파요? 그렇죠. 어깨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당연히 허리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컴퓨터를 계속 사용을 한다? 손목도 아파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도가 중요하다. 내가 일하는 각도. 내가 만약에 이런 각도로 많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평소에 허리를 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일을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러한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평소에 고개를 많이 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반대되는 걸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 아침 시간에 출근 딱 하시잖아요. 그럼 작업 전에 스트레칭, 몸 쭉쭉 풀고 일을 하시고 4시간, 3시간, 2시간 장시간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요? 50분이라고 10분 정도 쉬면서 스트레칭을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제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우리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장에는 안전 표지판이나 보호구 등 필수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것을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해줬어요. 그럼 의무적으로 그거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를 하면 그것을 잘 틀어주는 것도 근로자의 의무겠죠. 근로자는요, 이 의무를 잘 지켜주셔야지만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요거 안 들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주는 과태료 내기 쉽지 않아서 법정 의무 교육을,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주도 마찬가지. 그래, 이 교육을 진행하는 건 법에서 정해놨지만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나 또한 더 안전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육은 1년에 12시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결함에 초점을 맞춘다. 자, 설비의 안전화 조건은 무엇이냐? 기계를 활용하는 곳은 기계가 정상이 아닐 때는 작동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기계가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작동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신체가 접근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센서가 있어서. 그런데도 계속 움직인다? 절단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신체가 접근하면 멈추는, 정지되는 구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지점에 신체가 접근할 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찍는 기계예요. 물건을 찍고 내가 손으로 빼야 되고 찍고 손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물건을 찍을 때 내가 손이 들어가면 손이 찍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을 찍고 물건이 앞으로 나오게끔,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때 내가 물건을 빼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적 안전화 조건을 맞춰준다. 관리적 안전화 조건은 뭐냐면요, 안전 수칙을 정해서 다 같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지킨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거, 안 지킨 사람한테는 징계를 주는 거, 좀 이렇게 약속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 상품이 걸려져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정말 실제로 6개월마다 안전수칙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 지킨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라도 안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보호구가 있어요. 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호구들을 많이 착용하셔야 된다. 안전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장갑 같은 경우에는 끼면은 무뎌져요, 손이.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발도 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슬리퍼나 샌들 이런 걸 신는 것이 아니고 안전화를 신는 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안전화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마스크도 있죠. 방진 마스크. 요거는 KF94 지금 쓰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마스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 않으면 호흡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안전대, 이런 보호구들을 착용해서 내 몸을 지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강사님, 저는 사무직이에요. 저는 무슨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나요? 자,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편안한 복장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복장은 착용하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데 이동을 많이 하는 사무직이에요. 그런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이동을 하면 불편하겠죠. 편안한 복장들을 많이 입는다. 저희가 안 그래도 조사를 했더니만 자율 복장이 52%잖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입는 복장이 청바지, 면바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플러스 청결하게 옷을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종사자, 그리고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택배 종사자, 다들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화학물질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제 화학물질이 섞여서 폭발하거나 손에 닿아서 손이 녹거나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함유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자 작업 중지권 명확화. 자, 이건 뭐냐?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자, 원청에서 하청한테 작업 지시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비가 내려요. 태풍도 막 불고요. 위험한 상황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근로자가 판단을 하고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청에서 중지를 하라고 해야지만 하청에서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중지를 안 내려놓으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거 아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봤을 때 급박한 상황이다.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라고 해서요. 원청의 책임 범위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 도급을 금지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도급을 해야 된다, 좀 위험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이것도 받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를 신설한다라고 해서요. 만약에 이제 건설이다.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신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워 크레인도 마찬가지예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를 등록해서 절차들을 쫙 밟고 보고하고 이제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동자의 사망 시 형량이 가중된다. 1억 원에서 10억까지. 요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이 또 강화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개인사업주나 법인사업주가 의무 주체예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플러스 경영책임자, 관리자도 의무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면 일단 산업안전보건은 전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적용 다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에 시행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와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이제 업종은 얼마예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상 질병자가 얼마나 있는지, 사망 질병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처벌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장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이게 되는지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사업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은 강화되면서 사업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사망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비교한 것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산업재해 발생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을 확인한다.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재해 요인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재해들이 일어날까 요인을 찾아봐요. 이런 부분에서 재해 요인이 생기는구나 찾아내요. 그리고 재해 요인을 결정하죠. 그래서 원인 및 간접 원인을 결정해요. 찾은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계획의 수립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동종 그리고 유사 재해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업종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니까 우리도 사망사고나 재해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놓는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안전을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은 법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면서 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육 자료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건강진단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채팅방에다가요, 좀 궁금한 사항들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좋습니다. 강의를 지금 잘 듣고 계신다라는 또 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 산업안전보건법 요거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안전사고 안 일어나요가 아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방해야 되겠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교육 잘 들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선생님들께서는 안전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제가 안전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전! 감사합니다.